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놓고서 이거 트럼피즘이다, 트럼프식 포퓰리즘에 근거해서 지금 지지를 얻고 있다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께서 이준석의 당대표가 보수정당 지지층들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전 비슷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등장이 보수 공화당 지지층들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자유주의 정권이었던, 특히 흑인이 대통령이었던 민주당 정권에 대한 강렬한 반감과 백인 중하류층들의 불만과 좌절, 이런 걸 갖다 전략적으로 수용했다고 봅니다. 백인 저항력 중하류층들이 기존 좌우 엘리트들을 갖다가 다 싫어하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없고 소수인종과 이민자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불만이 팽배했는데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엘리트들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새로운 엘리트를 선택한 거죠. 문제는 트럼프가 새롭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익숙해야 되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텔레비에 계속 나오고 리얼리티 쇼를 하고 하면서 대중들한테 상당히 익숙한 거죠. 아니, 그 어플랜티스인가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굉장히 국민적인 인기를 많이 얻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도 종편에 출연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개수가 17개래요, 17개. 엄청나게 출연했네, 진짜. 17개가 지금 펑크가 나는 건데, 그만큼 그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보수 정당의 이미지 또는 보수 정당의 어떤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하나의 그 최전위 역할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한테는 결코 낯설지 않은, 나이는 어리지만 낯설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새로운 익숙함이라고. 새로운 걸 선택하지만 낯선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익숙함, 이게 결합된 것이 트럼프와 이준석이 탄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는 백인 중하류층들이 소수자와 이민자들에 의해서 내가 소수인자가 차별받고 있다. 그걸 트럼프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2030 젊은 세대들 중에서 특히 젊은 남자층들이 우리가 이 사회의 주류고 다수인데도 뭔가 소수와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공정한 경쟁을 못하고 있다. 한 이런 거에 대한 불만. 트럼프는 그래서 약간 인종주의적인 발언도 많이 한 거고, 이준석 당대표는 젠더 논쟁, 남성 피해보고 있다. 두 사람들이 잘 찍어냈다고 봅니다. 문제는 트럼프와 이준석이라는 이 두 사람이 기존 사회체제에서 가장 수혜자고 어쩌면 승리자들인데 그들을 지지한 대중들은 기존 사회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낙오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존 사회체제의 승자, 수혜자를 갖다가 자기네의 대변자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일종의 포퓰리즘의 모순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왜 근데 트럼프와 이준석 선택했느냐. 대중은 또 다른 욕망이 있는 거죠. 뭔가 자기가 되고 싶어 하고 롤모델 같은 것들. 미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니까 트럼프는 백만장자고, 한국 사회에서 젊은들이 중요한 것이 좋은 스펙 아니겠습니까? 좋은 학교 나오고 뭐 벤처기업도 운영하는 아주 한국에서 제일 좋던 스펙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역설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트럼프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영리하고 스마트하고 굉장히 세련됐죠. 그 점에서 아마 민주당이 상대하기 훨씬 더 트럼프보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지지층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식하고 뭐 또 스마트하지 않아서 거친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지층들이 그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뿐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역시도 자기 지지층 2030의 젊은 사람들, 기존의 보수 엘리트들이나 진보 엘리트들, 국민의힘 태극기 부대가 다 싫다. 그 중간에서 자유로운 경쟁,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이준석도 탁월한 능력이죠, 그것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페미니즘 문제에서 좀 나타나죠. 이준석 대표는 여성 할당제를 공공연하게 폐지하자고 얘기를 하죠. 정치적인 올바름.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그 여성 할당제를 옹호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서 그거를 부정한 사람은 없었죠. 20, 30대가 갖고 있던 속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해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포퓰리즘 성격, 이것이 우리 정치에 어떻게 될까?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것이 소수와 약자에 대한 가산점을 없애자. 그거 부당하다. 정글의 법칙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른바 메리토크라시. 실적에 따라서 줄을 세워서 능력주의죠, 일종의. 그런 걸 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지금 2030 젊은 세대들이 좌절하는 부분들이 그런 치열한 경쟁, 거기서 또 낙오되는 거, 그런 건데, 실제로 그들이 차별받고 낙오된 것이 소수와 약자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런 거냐. 전반적인 사회체제의 문제지, 그것이 소수와 약자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자기들이 차별받고 소외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가장 공격했던 게 이른바 폴리티컬 커렉트니스였군요.
이제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라든가 우리나라에 이민을 신청한 아시아 소수 인종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또는 중국 동포에 대한 태도 같은 데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준석의 등장이 선진국부터 시작된 우파 포퓰리즘의 한 행태를 갖고 있어서 우파 포퓰리즘이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리냐, 그건 기존의 진보주의 정당 추구해왔던 노선들이 1980년대 세계에 의해서 침몰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진보 세력들은 어쩌면 사회 대중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를 올릴 수 있는 운동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대신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권위와 지위 확대 이런 데 더 집중하다 보니까 보수 세력과 상당히 문화적 전쟁이 벌어졌죠. 보수 세력 내에서는 오히려 그 중하류층들이 자기들 소외받고 있다 생각하고서 진보주의에 대한 더 등을 돌리게 되고 이런 결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포퓰리즘 정치가 많이 부상을 하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됐고 물론 2020년 대선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되긴 했지만요. 흐름은 계속되리라고 보십니까? 흐름은 계속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서구에서 프랑스나 독일을 지배했던 사회당이 사실상 약화되거나 거의 몰락해버리고 새로운 포민 성격을 많이 가진 정당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유럽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포퓰리즘이라는 게 대중의 욕망에 기반해서 대중의 이익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운동이라고 본다면 모든 정치 이념이나 운동은 사실 포퓰리즘밖에 없습니다. 대중에 기대지 않고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포퓰리즘이 피플이라는 데서 어원이 이제 피플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게 결국에 인민 이란 뜻이고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 데모스라는 게 대중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포퓰리즘이나 데모크라시나 그 어원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중들의 그 목소리를 갖다가 받아서 자기 정권 등에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정적으로는 꼭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포퓰리즘 하면은 너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갖고 대중들을 좀 호도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존 제도라든가 질서를 뛰어넘어갖고 대중에게 직접 호소해갖고 대중들의 이제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결국 이제 갈등이라든가 분열로 연결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포퓰리즘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죠. 나쁜 의미로. 이번 이준석 현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과연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는지 다시 한번 자성하고 훨씬 더 그 민감하게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진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트럼프가 한 가지 했던 기존의 보수적인 교리를 많이 깨부셨거든요. 재정을 확대한다든가 그리고 공화당의 폐지를 주한 사회복지를 갖다가 오히려 존속시키고 확대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당에서 올라오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고 좋은 결과가 있을 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보면서 부정적인 어떤 측면, 요소를 좀 최소화해 나가는 게 한국 정치의 앞날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다. 동의합니다. 논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